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오늘 검증대에 오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이 한풀 꺾이자 이번에는 호우가 비상입니다. 남부 지방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주민 100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부산과 경남 거제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각 14일 발효 예정이었던 대미 보복 관세를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 30%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남은 기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조사를 받으러 나올지 불투명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란 시간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구치소의 건강관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찾아 출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에 대해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SNS에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특검에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뒤바뀌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파고드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웰바이오텍 전직 대표 구모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두고 구 씨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럼 기점으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이종우 대표나 김건희 여사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인 이모 씨 역시 구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을 캐 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사로 분류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특검팀의 다음 목표는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멋쟁이병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를 맡는 등 각종 의혹과 김 여사를 이을 연결고리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특검 역시 이종호 전 대표가 속한 멋쟁이병 단톡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토요일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종 씨 자택에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모장 등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양 특검의 칼끝이 모두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현직 검사 관련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윤석열 정부 초기 브로커 역할을 한 A 씨로부터 검사 B 씨 관련 인사청탁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B 검사가 A 씨에게 직접 청탁을 부탁하거나 전 씨가 청탁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어제 오후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이 전 장관이 어떤 경위로 호주 대사에 임명됐는지, 어떻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줄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각종 논란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세트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고 두둔했습니다.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게는 하루 5명씩 장관 후보자 16명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자료 제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로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최소 3명 낙마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입니까?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흐릿해졌구나. 청문회장에서 소명하겠다던 후보자들은 파장이 커지자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 저자이며 총장 임용 당시 검증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 의혹 역시 행정상 부득이하게 원상복구 공문을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2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면서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보다는 송곳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데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일부는 낙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19명 전원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낙마는 없다는 기류가 강한데 여론의 추이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를 앞두고 전담팀을 꾸린 대통령실은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후보자별 의혹과 쟁점 사항 등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 TF를 구성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청문 사안과 저희가 검증한 사안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겨냥한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대통령실은 일단 전원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첫 내각 출범부터 야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누구를 낙마시킬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긴데 내부에선 일부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와 달리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초대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여성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홍소영 전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장을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장에는 조원철 변호사를 발탁했는데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실장을, 과기부 1차관은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부처 차관급 12명을 인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한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란의 어둠에 맞선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언제쯤 병원으로 돌아올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나 정치권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9일 진행될 전공의 임시 대의원 총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와 의대생의 복학은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와의 유화 국면 속에 의대생은 전격 복귀를 결정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뿐입니다. 정부나 정치권과의 물밑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의 재검토, 출연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이 복귀 조건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공의의 수련 재개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오는 19일 열릴 대전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전격 복귀가 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풀린다고 해도 정부나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렵게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공의 복귀와 의료 구조 개혁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 정치권과 의료계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까지 살해했습니까? 평소 형한테 훈계를 자주 들으셨나요?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7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 30대 형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흉기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속도로 한쪽에 오토바이가 멈춰 있습니다. 새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 인근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허리 높이의 방호벽 바깥으로 튕겨나가 25m 아래로 떨어져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게 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만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구조된 주민 3명 가운데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명은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가 발견됐습니다. 길이 7m가량의 새끼고래로 추정되는데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함께 고래가 안전하게 항구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습니다. YTN 유선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북한의 방사능 폐수 방류로 접경 지역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부산 만덕동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80대 어머니와 50대 큰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가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빈 주사기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8월 1일부터 3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유럽연합 EU는 보복 관세를 연기하고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율 30%는 EU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데다 관세 시행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발효 예정이던 대미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부터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보복 조치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협상할 때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행할 대응 조치 준비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무역 관계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We've prepared for this and we can respond with countermeasures if necessary. So this two-track approach pays off.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율 30%는 현재 시행 중인 기본 관세 10%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거론한 2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경고한 50%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원칙적 합의 타결을 위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며 관세율 10%를 목표로 한 EU 내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C'est un marché très important pour nous. C'est un marché d'environ 350 millions d'euros chaque année de produits laitiers, en particulier des fromages. On exporte chaque année 25 000 tonnes de fromage aux États-Unis, donc c'est un choc. EU 회원국마다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인 가운데 EU 통상장관들이 현지 시각 14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8월 1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0%의 관세를 통보받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무역 대상국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본 뒤 더 나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8월 1일부터 불이에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시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구리를 덤핑하는 나라들이 관세를 내게 될 거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If there is a time of war, then we need to have the metals that we need to produce American weapons, and copper is a key component in many American weapons. 브라질의 50%의 고율 관세를 통보한 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멕시코에도 30%의 관세를 통보한 가운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Y nosotros creemos que, por lo que platicaron el día de ayer nuestros compañeros, que vamos a llegar a un acuerd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y que vamos a llegar, por supuesto, a mejores condiciones. 셰인바움 대통령은 주권 침해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지대 보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해 유명 인사 고객 명단이 없다고 발표한 뒤 트럼프 진영 내 반발이 거셉니다. 법무장관 해임 요구로까지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 옹호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 교류한 백만장자 앱스타인. 미성년자 상습 성착취 혐의로 체포됐다가 2019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아 증거들이 공개되지 못했는데 앱스타인의 유명 인사 고객 명단 존재를 두고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앱스타인 관련 기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고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2월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두 쪽짜리 메모를 통해 앱스타인의 유력 인사 고객 명단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모론의 중심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진영은 수사 결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본디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며 본디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And are people still talking about this guy, this creep? That is unbelievable. Do you want to waste the time and do you feel like answering? I was asked a question about the client list and my response was, it's sitting on my desk to be reviewed, meaning the file along with the JFK, MLK files as well.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 공격이 가라앉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마가팀이고 완벽한 행정부를 앱스타인 같은 사람 하나로 흔들리게 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디는 훌륭하다며 본디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본디와 연방수사국이 2020년 조작된 대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진영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정치적 자해 수준의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내년 중간 선거에서 40석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해안 관광지구에 정박한 호화보트에서 접견이 진행됐는데요. 김 위원장이 관광지구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접견장 창밖으로 해안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맞은편에 앉은 인사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으로 호화롭게 꾸며놓은 수상보트에서 접견이 진행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두 나라가 동맹관계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에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되고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포옹으로 라브로프 장관을 맞이했던 김 위원장은 접견이 끝난 뒤 직접 차량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밀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견이 이루어진 곳은 김정은 전용 보트로 추정되는데 북한 매체들은 이 보트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내달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방송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11년 만에 최근 성대한 중국식과 함께 문을 연 이 관광지구는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애착을 보이며 조속한 조성공사를 독려했던 곳입니다. 준공식 이후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며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관광지구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 지금 체류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홍보하고 이 정상화하고 또 러시아 관광을 유치하는 데 김정은 본인이 직접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북한 매체들은 접견 소식을 전하면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러시아 고위급 축하사절단 파견이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길었던 폭염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호우가 비상입니다. 열대저하부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잠시 숨 돌리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비상입니다. 뜨거운 남쪽 해상을 지나며 발달한 열대저하부가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해 다량의 수증기를 끌어올리고 열돔이 사라지면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그동안 우리나라에 쌓인 열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일부 내륙에는 산사태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북쪽의 찬 공기와 열대 수증기가 부딪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적지만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찬 공기 남하의 변동성이 커 예보된 강수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열대 저기압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그 경향들이 일치성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특히나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는 또는 이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는 얼마나 남쪽으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 중반에는 또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번 주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호우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행정안전부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130여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밤 10시 기준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 전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에서 86세대 138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0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거제에 이어 부산에도 어젯밤 11시 46분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발송된 지역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을 비롯한 10곳으로 이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리고 3시간에 90mm 이상의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또 앞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거제시에도 일원면 서이말 지역에 이어 능포동 외 6곳으로 확대 발송되는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 구역이 늘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으로 논밭에서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위험 지역을 확인하는 등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땁니다. 찜통더위지만 수확 시기를 놓칠 수 없어 과수원에 나온 겁니다. 한낮을 피하려고 하지만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위를 맞기 일쑤입니다. 일할 때는 뭐 더운데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사람은 없고 나이 드셔도 연세 드셔도 일은 해야 되니 방법은 없고 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폭염에 농사일을 하다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느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드론을 활용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단 대형 드론으로 논밭에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해 휴식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로 가셔서 좀 쉬면서 작업하십시오. 드론을 활용하면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기 쉽고 또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시간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넓은 반경으로 이제 큰 그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 통해서 1차적으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덥다는 걸 인식도 하시고.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관광객이 많은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확성기 드론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담팀을 만들어 폭염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온열 질환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해 유독 뜨거웠던 폭염은 여름철 유통상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쿨링 패치와 자외선 차단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또 가전 매장에선 실외기 없는 이동식 에어컨이 인기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자리 잡은 여름 특화 상품. 차가운 소재의 의류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토시 등 다양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외근이 조금 잦긴 해서 외근할 때 조금 쿨토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타지도 않고 조금 이게 또 그리고 시원하다 보니까 피부에 붙이면 패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 시원해지는 이른바 쿨링 패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강타한 7월 첫째 주 더웠던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쿨링 의류는 최대 88%, 패치는 2000%가 넘게 더 팔렸습니다. 오늘도 이 바깥 온도는 34도를 넘어서고 햇볕도 강한 날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쿨링 패치를 착용해 봤는데요. 마스크를 통해서 자외선도 차단이 되고 쿨링 패치에서 차가운 기운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휴대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냉방 제품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필수품이 되고 있는 손 선풍기는 7월 첫 주에만 지난해보다 최대 4배 더 팔렸습니다.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도 마찬가지. 방을 옮기며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에어컨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찾으면서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실외기가 설치되지 못하는 집들이 이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그로 인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인 더위 속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여름 유통시장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지난주 금요일 3년 10개월 만에 장중 3,2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최근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강세로 연일 연고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지 개장 상황을 YTN과 함께 살펴보시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 당국이 원산지 표시 현황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와 육가공품, 제조업체, 음식점 등을 상대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살필 예정인데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대강당 등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 예약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까지만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고객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줍니다. 단 장기 입원이나 군복무, 해외 체류 등의 이유가 있는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뒤 열흘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어린이가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도로입니다. 5살 A군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승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밤 8시 40분쯤. 바로 앞에서 이제 빡 소리가 나길래 뒤를 돌아보니 이제 스타렉스에 애기가 치여가지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제가 바로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애기가 벌써 출혈이 심하고. 피서철이라 오가는 차량과 행인이 많은 상황에서 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군의 보호자는 사고 당시에 근처에 있었지만 함께 길을 건너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도 차량 속도를 줄여줄 방지턱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70대 B씨가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가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설명인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스페인에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에는 또다시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서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부를 강타한 폭우에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평소 차량이 가득했던 거리에는 보트가 등장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주민들은 겨우 몸만 챙겨 피신했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급 구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홍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There have been 2 floods in the last year. We are in great trouble with people, livestock and property in these floods. Will people save their young children or their property?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도 갑자기 내린 비에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구조당국은 바르셀로나 부근 푸아강 하구에서 폭우로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정부는 사라고사에 재난구호 부대를 파견하는 등 긴급히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에 시달렸던 카탈루냐 지역은 며칠 만에 홍수 피해지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폭우 사망자와 실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범람 경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The fire department has said that they are suspend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t this time due to the flooding. They've asked anyone who has any kind of equipment down near the river to remove it.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체코의 특수 소방대가 파견되는 등 해외의 구조 인력도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호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비행기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접착 필름 형태의 항력 감소 기술을 개발해 효율성을 4%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항하는 힘인 항력을 줄여 연료 소모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상어는 매끄러운 피부 덕분에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을 10%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여기에 착안해 비행기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접착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난기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연료 배출량을 줄여 잠재적으로 비행 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So we've demonstrated efficiency gains of 4%. Now, if we look at global emission and jet fuel costs, we're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n jet fuel and generating 1 billion metric tons of carbon emissions per year. So a 4% reduction is a significant impact. 이 회사는 이미 델타 항공사와 보잉 767용 제품 설계에 협력하기로 했고 미 공군과 국방혁신 유닛과 함께 C-130J 슈퍼 헤라클레스에 대한 전면 비행 시험을 끝냈습니다. 또 첫 번째 유럽 고객으로 스페인 항공사 vueling을 확보했습니다. 효율성 5% 이상의 다음 세대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Our product is something that can go on the $1 trillion worth of aircraft that are operational right now, and it's a game changer because we don't need to make new aircraft. We can apply things that are already out in operation.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3년 항공 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5%를 차지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의 철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31명이 보호물자를 받으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경보 사격을 한 적은 있지만 총격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영국이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 항의하는 시위가 영국 각지에서 열리면서 70여 명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런던 도심과 맨체스터, 카디프, 리즈 등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 지지 시위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런던에서만 42명이 체포됐는데 런던 경찰청은 41명을 불법 단체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한 혐의로 1명은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과 사우스웨일즈 경찰은 대테러법 위반 혐의로 각각 16명, 13명을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한반도 소나무 숲이 누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고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이 원인인데 올해는 유독 확산세가 심합니다. 이미 최북단 강원 지역 곳곳에 침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는 강원도 춘천의 소나무숲. 사철푸른 솔숲이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백 그루 소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고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앞서 감염된 나무를 베어 토막낸 뒤 비닐로 덮어 훈증 처리한 것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30년 넘게 한반도 솔숲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을 거쳐 충청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까지 깊게 침투한 상황. 이 민가와 맞닿은 소나무 숲입니다. 이곳도 이미 재선충병이 퍼졌는데요. 나무 수십 그루가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감염이 확인돼 방제 작업을 반복했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가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도 늘어난 게 원인. 지난 2020년 40만 그루던 감염나무는 3년 뒤엔 100만 그루가 넘었고 올해 역시 100만 그루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개충인 하늘소가 여전히 나무 밖에서 활동하는 시기라 감염나무를 제거하는 방제 작업도 현재로서는 소용이 없는 상황. 항공방제 역시 주변 농민 반발이 심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가 벌목 등 방제 작업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 산에 아직은 파랗게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죽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30년 넘게 이어진 재선충병과의 싸움. 해마다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구는 없었다. 이것은 투구인가 투포 아닌가?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가 잠실 야구장에 왔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투수와는 아닙니다. 네, 야구입니다. 네, 확실한 축구 됐습니다. 네, 김민규 씨의 시구가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눈 크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최원준처럼 약간 스리코터로 던지신 것 같은데. 커브가 저 정도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떨어지는 직구. 폭염이 잠시 숨 돌리는 사이 호우가 말썽입니다. 지난 밤사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일부 경남 해안에서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온대저기압이 동해상에 머무르면서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사이 그 밖의 내륙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동해안 지역에 최고 60에서 80mm가 되겠고 그중에서도 영동 중북부에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3.9도, 안동은 19.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은 한 주간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